선생님이 그 영상 수업한 거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 있어요? 아파요. 아, 빠져서? 그거 요새 한 몇 주 전부터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텐데 선생님이 그냥 지인이죠. 아시는 분이 자기가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막 되게 휘황찬란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그것만 하거든요. 내 영상만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뭐 글자 넣고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도 자기가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끔 이제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선생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정작 불안한 녀석들은 안 보고 수혈해협 두 번째 겁니다. 1598번이에요. 자,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BN이 봐봐.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여기 파트의 문제를 내가 한 2개 정도 풀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풀어준 게 1592번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었나 안 풀었나? 뭐 아무튼 이런 형태 패턴들을 우리가 같이 풀었어요.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항이 항상 AN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일반항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합도 그냥 다르게 나오면 그거를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든 이제 변형을 좀 시켜보자 약간 이런 패턴인 거거든요. 보자고요. 자,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A에서 그러니까 AN은 일단 등차예요. 첫 번째 항은 1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N이란 녀석이 어떤 수열의 합이죠. 어떤 패턴의 수열이냐면 이렇게요. A1 더하기 2배의 A2 3배의 A3 이렇게. 그러니까 N 앞에 자기 숫자가 들어가는 패턴의 N의 AN까지의 합이에요. 요게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어떻게? BN이라는 녀석이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AK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BN이에요. 그죠? 저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AN이 아니라고 못 풀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패턴에 힘을 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5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시그마 뭐야? N은 1부터 몇 가지? 10까지에 여기가 N에 N 플러스 1 분의 여기가 BN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BN을 구해야 돼요. BN을 구해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BN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넣고 해서 계산을 할 거긴 한데 주어진 건 얘가 이거다라는 거랑 얘가 이거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빼먹으면 안 될 거. 등차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저 등차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일반항 AN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뭐 AN이라고 쓸까요? AN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첫 항이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B라고 써주셔도 되고 상관 전혀 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저게 P 좀 대문자가 싫으면 그냥 P로 갈까요? 우리가 공차가 만약에 여기에 공차가 P다라고 하면 여기 PN 빼기 P 플러스 1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요? N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K배에 PK 빼기 P 플러스 1 형태가 들어가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잡아놓고 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10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10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10을 넣죠. 그럼 요게 BN이니까 요거 여기다가 적용할게요. 따라서 N에다가 10을 넣어요. 이렇게. 그럼 B10은 자, 여기다가 10 넣을 거예요.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잘 봐. 10까지. 6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P의 K 제곱에 이렇게 적을게요. 빼기 P 빼기 1의 K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K 제곱이 1부터 10을 만나면 이게 3, 8, 5, P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K는 그렇죠. 마이너스 55에 P 빼기 1이 남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715에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계산합시다. 자, 얘에서 얘 빼면 330P예요. 이렇게. 되고 55가 넘어가서 뺄 거예요. 그러면 660이 나와요. 따라서 공차가 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왜? 이제 B는 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B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가 2니까 여기가 2N-1이죠. 홀수예요. 그러니까 K에 2K-1이 들어갑니다. P가 2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이건 정리하셔야죠.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2에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빼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6분의로 가야겠죠? 어차피 통분은 해야 되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4N 플러스 2 빼기 3이 될 겁니다. 네, 인수분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1 형태 패턴이 되죠. 이게 어디 들어가요? 네,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렇게 되죠. 시그마 A1부터 자 10까지 밑에 N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고 Bn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 6이 하나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N에 N 플러스 1이 사라질 거고 4N-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죠. 시그마 N1부터 10까지 6을 앞으로 뺍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N-1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여기도 24 곱하기 1부터 10까지니까 55 빼기 60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BN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등차례, 공차를 정해서 식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B10이 주어졌으니까 P를 구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P를 구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BN 구하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집어넣기. 네, 까다롭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산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문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조심해야 되고 계산 조심해야 되고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좀 더 볼 거냐면 잠깐만요. 몇 번을 보냐면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풀어보라고 했었던 것 중에 몇 개 볼게요. 그 뒤에는 뭐
내가 몇 개 풀어준 것 같고요. 1611번 그때 선생님 풀어줬니? 내가 풀어준 것 같은데? 풀어줬죠? 저기로 갑시다. 279페이지. 이거 잘 이해되셨으면. 어렵죠? 근데 전체적으로 등차가 뭐다, 등비가 뭐다, 이런 패턴들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규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형태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건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자, 거기 선생님이 그때 풀어보라 했었던 문제 중에 루트 빼기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활용 문제 내가 얘기했지만 1618번이나 19번 문제가 나온다. 우리는 19번을 풀어봅시다. 1619번. 목토반에서는 선생님이 1618번을 풀었어요. 네, 우리는 161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할만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이 두, 곡선 y는 네, 루트 x, 그 위에도 뭐 비슷한 적이 하나 있는데 반대죠. 이번엔 y는 하고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랑 둘이 만나는 점을 an이랑 b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뭐 이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x는 n을 그었어요. 이렇게 하고 x는 n이라는 걸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가 an이라고 하고 여기가 bn이라고 했대요. 이렇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할만해. 근데 뭐라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하는데 5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무서운 것 뿐이지 솔직히 그렇게 막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가 뭐라고요? tn이래요. 이렇게. 쫄지 말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 생각해봐. tn을 구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요 an의 좌표가 여기 n이니까 n, 루트 n이고 요 bn의 좌표가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길이는 얘에서 f 빼면 되니까 요 길이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게 n이죠. 맞나요? 이게 n 좌표라며. x는 n이라며 여기가. 그럼 tn이 뭐예요? tn은 2분의 n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질문이 뭐야? 이거 구하래. 자, 시그마 n이 1부터 24예요. 24까지. 왜 24인지는 알 것 같네요. tn 분의 n의 합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돼요? 그럼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뒤집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시그마 n1부터 24까지 n은 지워졌고요.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2는 잘 살리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시그마 n1부터 24까지 앞에 2가 있고 요게 선생님이 유리화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K냐 N이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쫙 넣어요. 1부터. 그죠? 2 있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되죠. 여기 쭉쭉쭉.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4까지 넣을까요? 24 플러스 루트 25까지 이렇게
가로 닫읍시다. 지워지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과 사라져요. 이렇게. 5에서 1 빼고 2배니까 8이죠. 어려워요? 심지어 이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풀 줄 알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딱 나오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죠. 괜찮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630번, 1630번 하나 더 할까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4개 유형 중에 요건 풀어라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 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위에 것도 좀 까다롭긴 한데 위에 거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요. 내가 분명히 또 안 풀어주면 안 풀잖아. 잠깐만요. 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1628번 우리 한번 그냥 맛은 보고 갑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푼 사람이면 상관없고요. 자, 1628번 봐봐요. 이거 내가 안 풀어준 것 같은데 그때 여기 풀어보기만 해? 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4개 유형 중에. 자, 수열 AN이 이게 왜 어렵냐면 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A에 2K-1이야. 거기다가 얘가 C의 N 제곱하고 빼기 14N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A의 2K예요. 그럼 저기는 홀수합이고 여기는 짝수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N 제곱 플러스 CN이래요. 그러니까 짝수합과 홀수합이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얘는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봐봐. 7번째 항이 14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질문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그러면 C를 구해야 되거든. C를 구해야 여기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에 7번째 항을 구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n에다가 뭘 넣으면 7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4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n에다 4를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시그마 그대로 쓰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7번째 항까지 해볼 했단 말이야. 4를 넣었어. 얘가 16C 빼기 얼마냐? 56?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끈만 덜 가봤어. 이렇게 3을 넣어봤어.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첫 번째에다가 세 번째에다가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한 거지. 괜찮을까요? 이게 얼마야? 여기가 3을 넣었다고. 얘가 9C고 빼기 42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빼봤어. 마이너스. 빼봤어. 그럼 뭐가 나와? 내가 원하는 7번째 항이 나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빼면 7C고 14인가요? 얘가 얼마라고? 14래잖아. 따라서 C가 4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 얘가 4래. 여기다 넣어. 얘가 4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래요? 얘는. 여기는 홀수합이고 여기는 짝수합이라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이렇게 써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의 2K-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의 2K로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에다가 더하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를 더한 거니까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는 여기다가 n에다 5를 넣으라는 얘기고 저기다가 5 넣고 여기다가도 n에다 5 넣으시면 이걸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선생님이 저기까지 풀어줬다고 그냥 대충 적지 말고 저만큼을 본인이 다시 해서 풀어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1630번. 자, 뭐냐면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A1, A2, A3 해서 뭐예요? A20까지. 그러니까 20개의 항이 있어. 근데 이 중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래. 이거 중에 하나래, 무조건. 저거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어떤 건 0이고 순서는 없는 거야. 몰라, 순서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AK는 17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AK의 제곱은 31이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AK의 세제곱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뭐가 0이고 뭐가 1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0이 X개가 있고 1이 Y개가 있고 2가 Z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개겠죠. 이렇게 20개. 맞죠? 전체 개수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0이 X개, 1이 Y개, 2가 Z개가 있어서 걔가 17이더라. 이런 얘기고 전부 다 합친 거니까. 얘는 그럼 뭐예요? 제곱을 했대. 0제곱이 X개, 1의 제곱이 Y개, 2의 제곱이 Z개를 했더니 3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요 세 개, 얘랑 세 개를 연립하시면 어차피 여긴 0이 없으니까 YZ 연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죠? 그렇죠? 0의 세제곱이 X개, 1의 세제곱이 Y개, 2의 세제곱이 Z개로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 문제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문제가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식에서 이게 좀 만약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학력평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그거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저 나중에 아마 언젠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여기 뒤에는 하나 풀어주지 않았니? 하나 풀어줬구나. 여기 하나 풀어볼까요? 283페이지 1645번 한번 볼까요? 이거 어렵니? 안 푸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는 한번 해보려고요. 되게 안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책이 원하는 답을 안 맞춰도 상관은 없어. 그냥 나만의 규칙으로 풀어도 돼. 나만의 규칙으로 풀어도 돼. 봐봐. 그나마 우리가 쉬운 걸 한번 해봅시다. 아니 1643번도 쉬워요. 44번도 쉬워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 1645번 봅시다. 그나마 쉬운 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볼 테니까 그리는 동안 잠깐 규칙 찾아봐. 안 어려워.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안 어려워. 해봐.
아마 푼 사람들은 벌써 풀었을걸요? 에이? 언제 풀었어? 풀었네. 볼까요? 뭐라고 돼 있니? 다음 그림은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직각 1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다. n단계에서 밑면의 길이가 높이가 1인 직각 1면 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개냐? a1 한 개지. 근데 여기 넘어갈 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는 몇 개야? 라고 하면 1 더하기 3이야. 3개가 늘었잖아. 땡땡땡 이렇게. 여기는 3은 1 더하기 3 더하기 5야 이렇게. 그럼 일반항을 해볼까? an이 뭐일 것 같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2n-1까지 합이겠지. 안 보이게? 봐봐 여기는 하나 둘 셋이 늘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 그럼 그냥 7개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그럼 얘 뭐야? n제곱이야. 이렇게. 질문이 뭐야? 시그마 돌리래. 시그마 n1부터 10까지의 an이야. 그럼 뭐야? 385야. 어려워요? 아니야. 얘네가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진짜 이런 게 나온다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데 규칙 찾는 연습을 안 하니까 어려운 형태로 가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니네가 안 풀었을 것 같아서 1650번. 제일 까다로운 문제. 안 풀었다며. 요것만 풀고 쉴게요. 너무 졸고 있는 사람들 몇 있어서. 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졸아. 석적기납법이 좀 나중에 지루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풀어보자. 1650번.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격제점이라던가 점의 개수 세는 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 이제는 그냥 나오는 거야. 이제 진짜 그냥 나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신에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교과서에는 이거보다는 쉬운 게 있겠죠? 자, 다음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랑 x축 및 직선 x는 n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경계는 안 되는 거지. 내부라 그랬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선생님이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n제곱이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여기가 n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점의 좌표가 n제곱 콤마 n 형태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n이 2일 때 y는 루트 x, x축 및 직선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정수인 점은 2,2가 3,2이므로 2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그림이 없는데 한번 해본 거지. 걔가 한번 그려보지 뭐. 봐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자, n이 2일 때를 한번 했어요. 2일 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찍고 하나, 둘 찍으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1,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점 중에는 이 라인에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니까요. 그래서 2개라고. 이해했죠? 2,1, 3,1 이렇게 2개. 그럼 3 이상의 자연수 n에서 an을 구해보자. 위에 그림과 같이 1부터 k에다가 1부터 n-1 k에 대해서 주어진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정수이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은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k라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대. y는 k라고. 여기가 k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분명
K제곱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N제곱이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경계는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위에 다음 숫자인 여기인 K제곱 플러스 1부터, 여기서부터 숫자를 세겠지. 하나,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2, 둘, 이렇게 셀 거 아니야. 이렇게 쭉쭉쭉 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세냐면 얘는 또 안 들어간다고. 여기 경계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N제곱 빼기 1까지 세겠지. 여기까지. 이 개수가 여기 Y는 K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돼요? 다. 그래서 Y좌표와 K인 점은 여기서 있죠. 여기 K제곱 플러스 1, K. K제곱 플러스 2, K. 쭉 세서 N제곱 마이너스 1, K까지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K를 하나 그었을 때. 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개수를 BK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BK라고 하면, 자, BK 얼마야? BK는 질문, BK 얼마야? 얘에서 얘를 빼고 하나 더 더하면 되죠. 개수잖아. 그치? 1부터 10까지 10개면 10에서 1 뺀다면 하나 더 더한 거잖아. 자기 자신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N제곱 빼기 1에서 빼기 K제곱 플러스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N제곱 빼기 K제곱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책에 나에는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 K제곱 뺀 거니까 2개 들어가죠. 따라서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봐. 여기 이제 지울게요. A2가 2개다라는 건 냅두고 A2가 2개야 라는 건 냅두고 이렇게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는 언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세는 거잖아. 내가 여기 1부터 넣을 거 아니야. 1부터 해서 이렇게 주르륵 여기는 직선 넣겠지. 그 다음에 n일 때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n-1일 때까지. 여기가 n-1일 때까지. 1부터 n-1일 때까지 k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 거기. 그 얘기는.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계산하면 중간에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점 빼고 이 안에 있는 개수만 세면 그게 BK다 라고 할 거고, 거기 빈칸 만들었고, 여기도 지금 얘가 빈칸 하고 여기 계산하면 빼기 K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일단 해놨어, BK를. 그러면 요 줄부터 요 줄까지 싹 다 더하면 여기 AK일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거기 AK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AN으로 바꿉시다. AN이 맞죠? AN은 K부터 N-1까지의 BK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개수, 2일 때 있는 개수, K번째 개수, N-1 때 개수 다 더하면 요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아시겠죠?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조기를 이렇게 쓸 거야. N제곱 빼기 1이라고 쓰고 빼기 K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왜 다르냐면, 자, 여기는 K가 없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여기 N 플러스 N-니까 N 플러스 1, 아니지, N-또 정리해놨겠지? N-1에, 얘가 N-2겠으니까 제곱에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이거 뭐야? 6분의 N-1, N에 2N-1 형태가 되는 거죠. K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거야. 다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얘를 GX라고 한대. 잘 보면, 가에 들어가는 숫자 2일 거고, 얘가 가. 얘가 가. 그 다음에 얘가 나. 그죠? 그래서 제 나가 뭐라고요? 나가 FN. 그래서 FN은 N제곱 빼기 1이야. 얘가 다잖아. 얘를 계산하면 얘가 다야. 그러니까 얘가 GN인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거기 G에 6이니까 여기다 그냥 6을 쫙 넣어버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계산하는데. 여기 6 역분되고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통분은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6분의 N-1을 묶어요.
그럼 여기는 6의 n 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하나만 가져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만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n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6분의 n-1 하고요. 여기가 4n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다시 들어가면 3분의 2 하고요. n제곱 마이너스 또 들어갔죠? n-1의 제곱에 n 플러스 1 형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풀이도 내가 다 해줬잖아. 네,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답이 틀렸어.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본데. 여기가 요게 아니고 n이군요. 이렇게 틀렸네. 맞죠? 왜냐하면 여기 n이 있었으니까 2n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4n 제곱에 요게 맞겠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gn. 이렇게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형도 풀어야 되는데 1등급은 안 풀더라도 서술형 문제도 좀 푸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수학적 개념법 할게요. 잘 사람들은 지금 자고 이따가 자지 말고. 자, 수학적 개념법이에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자, 명제가 있어요. 명제는 참이랑 거짓이 확실한 거 맞죠? 1학년 때 배운 거. 근데 이 명제 중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n을 사용한 명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pn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참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개념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n에다가 1을 넣어요. 첫 번째. 그래서 p1이 참이다라는 걸 먼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걸로 p의 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개념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1 넣었다? 되더래. 2 넣어도 돼. 3 넣어도 돼. 계속 넣었어. 한 100까지 넣어서 보여줬어. 됐지? 라고 해봤자 100이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야 1000은 만은 이렇게 계속하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P의 N이 되면 P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2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보였어? 첫 번째 거 1이 된대. 그럼 얘 때문에 2가 되죠. 2가 된대. 그럼 얘 때문에 3이 되고 3이 되면 또 4가 되고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아도 처음이 되면 다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도미노에서 쓰러뜨리는 거. n번째 게 쓰러지면 n 플러스 1번째 게 확실하게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첫 번째 거 딱 쓰러졌을 때 다 쓰러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수학적 귀납법 하면 그냥 증명만 해. 빈칸 넣기만 해 라고 했는데 이젠 아니라고요. 거기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자, 178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다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반드시 참인 명제예요. 첫 번째 거 참이래. 근데 거긴 얘랑 다르잖아. n번째 게 참이면 2n번째 게 참이래. 그럼 거기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만 되는 거죠.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2가 될 테니까.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를 요 부분을 요 얘기를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킨다고요. 가져다가 쓴다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봐봐. 1786번 봐봐. 심지어 베이직이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야.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랑 P의 n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참이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그러면 P의 n 플러스 2가 참이래요. 자, 맞나 봐봐. 1번. P1이 참이면 모든 2의 양의 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야? 즉 무슨 얘기야? 2의 배수가 전부 참이냐고. 근데 1이 참이면 2가 참이지. 왜 안 돼? n 플러스 1이 1이면 되잖아. 다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P1이 참이면 모든 2의 양의 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에요? 라고 물어봤다고. 맞아? 내 질문은 이거야. P1이 참이잖아. 그럼 P2가 참이 안 돼? 질문이라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P1이 참이야. P2가 참이 안 돼? 다시. 그냥 기본적인 질문은 기억을 풀기 위해서. 봐봐, 베이직인데 지금 헷갈리잖아. 다시. P1이 참이면 거기 모든 2의 양의 배수에 대해서 PK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2, 4, 6, 8, 10이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P1이 참이면 첫 번째 P2가 참이 되냐고. 안 돼? 어렵지? 1786 봐봐. 거기 보면 이거야. Pn 또는 P의 n 플러스 1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2가 참이래. 요게 지금 거기 주어진 거잖아? 맞아? 근데 기억이 P1이 참이면 P의 모든 양배수, 2의 배수들은 참이냐고 물은 거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질문 이거야. 얘가 참이면 P2가 돼? 참이? 안 되지. 선생님 여기다가 n이 자연수야. 1, 2가 참이면 3부터 되는 거야. 2가 참이라는 조건은 없어. 그럼 3부터 되면 2가 참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선생님 이게 이해했나요?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얘의 참 거짓을 모른다고. n에다가 0을 넣을 수는 없잖아. 거기 모든 자연수 n이라고 써있는데. 자, 그럼 니은은요. P2가 참이면 모든 양의 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에요. 얘는 되죠. 그죠? P2가 참이면 P4 참되고 P4 참되면 P6 참되니까. 니은 맞는 거죠. 디귿은 어때? P1, 2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참이에요? 그쵸. 1, 2가 참이면 3 되고요. 2, 3이 참이면 4 되고요. 3, 4가 참이면 5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얘들아. 자, 그래서 요 개념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수학적 기능법 증명을 하나씩 할 거예요. 유명한 애들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적혀 있는 수학적 기능법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빈칸 넣기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하겠지만 빈칸 넣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학교 수업 할 때 한 이때쯤 되게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이제 시험 문제 만들 때고 좀 있으면 시험 문제 다 만들고 선생님들끼리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게 돼. 만약에 수학적 기능법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그럼 좀 대충 하고 넘어가겠지 여기는. 근데 나왔어 얘가. 그럼 뭔가 좀 핵심 있게 뭔가 수업을 하겠죠. 왜? 자기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 선생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요. 자, 맨 처음에는 등식이에요. 등식이 들어간 수학적 기능법. 얘는 쉽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란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요 2번이 중요한 거야. 요걸 보여주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걸 잘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해보자고요. 자, 기본적인 거 1788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까요? 빈칸 넣기니까 할만할 텐데 그래도 진짜 혹시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리 수학적 기능법 증명하는 거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럼 써야 돼. 건대는 그럴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지. 아니면 빈칸 넣기에서 빈칸 넣기가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면 이게 2분의 n의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시그마 성질을 사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하더라도. 그죠? 근데 해볼게.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역시 처음 거 하죠. n이 1일 때. 처음 거 하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좌변은 1까지만 더한 거니까 얘가 1이고요. 우변은 1을 집어넣었으니까 저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2에서 1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네,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어놓은 거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더한 게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희들한테 좀 힘든 부분인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 서술형을 많이 푼다면 지금 잘 봐놔. 그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야?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은 뭐냐면 안 쓸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 만약에 이 식에다가 n이 k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써보라고. 1, 2, 3 더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k 더하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까지 더했다고 이렇게. 걔가 뭐가 돼야 되냐면 n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여기 있는 건 풀이에 없어. 그럼 요 좌변부터 먼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요 좌변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뭘 했니? 얘를 더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빈칸 있어. 양변에 뭐를 더하면.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은 없어지고 여기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 식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내가 가정한 식에서.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했어요. 그럼 우변도요. 2분의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한 거라고? 양변에 얘를 이렇게 더했죠. 똑같이. 왜? 이게 가정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왼쪽은 이 노란색 내가 원하는 답의 세팅이 끝난 거잖아. 그럼 여기만 쓰면 되지. 오른쪽만. 여기 통분해요. 어떻게? k 플러스를 묶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k가 남고 여긴 2가 남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내가 원하는 답이 그럼 여기 뭐라고 써? 거기 뭐라고 써있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 때도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그 밑에가 중요해.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1에 의하여 주어진 식의 모든 자연선에 성립한다라는 말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적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적어. 뭐 맨날 빈칸 넣기만 하다가 직접 적으라고 하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들 되게 어려운 게 많고 특히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벌써 뒤에 보면 되게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빈칸 넣기예요. 빈칸 넣기는 문제가 뭘까? 이 정도면 쉬운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문제 아니어도 나중에 모의고사 유형에서 빈칸 넣기에서 진짜 까다로운 건 뭐냐면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갈 때 풀이 과정이 한 2개가 더 있어. 2줄이. 근데 그게 생략돼. 이게 붙어. 이게 그냥. 여기가 싹 사라져. 그냥. 그 다음에 빈칸이 들어가. 그럼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 과정을 내가 다 적어야 되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줄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친절하지 않다고. 야, 그냥 모든 풀이 과정이 해설처럼 쫙 다 나와 있으면 빈칸 넣기 하는 거 그냥 계산 따라가면 돼. 그럼 쉬워. 근데 시험 문제랑 모의고사는 2줄, 3줄이 그냥 사라져. 이렇게 생략돼. 해설에서. 그럼 그걸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 만약에 풀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풀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했잖아. 밑에 답이 있어.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유형. 이번에는 배수의 증명으로 갑시다. 원래는 등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배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애가 있는지. 여기도 생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남이 푸는 거 형식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계산이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1800번 한번 볼까요?
1800번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빼기 1이 3의 배수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인 걸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하여라 라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해요. 이거 그냥 인수분해만 해도 나와요.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쓰는 인수분해인데 이거 알고 있지?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은 A 빼기 B하고 차수를 하나씩 낮추죠. 이렇게 여기가 n-2면 B가 하나 붙고 n-3이면 B가 2개 붙고 이런 식으로요. 모르면 안 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는 4 놓고 하나 1 넣으면 여기에 4의 n제곱 빼기 1도 여기 4 빼기 1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4의 n-1, 4의 n-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4,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3의 배수잖아.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걸 수학적 기납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안 할게요. n이 1일 때야 뭐 모든 자연수니까 4 빼기 1이면 3이니까 여기 3 곱하기 1이라고 쓰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게 그냥 나오죠. 제가 거기도 그렇게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4의 k제곱 빼기 1을 책이랑 똑같이 갈게요. 3l이라고 할게요. l이 자연수 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돼요? 자, 거기 뭐 풀이가 있긴 하겠지만 내가 얘기했지. 노란색을 나중에는 안 적어도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라는 건 4의 k 플러스 1 빼기 1을 했을 때도 얘가 어떤 3의 배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게 k일 때 됐다? k 플러스 1일 때 돼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돼. 왜? 여기도 1이고 여기 1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이걸 풀면 이렇게 풀 거거든. 아, 4의 k제곱은 3l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뭘 하면 이 형태가 되지?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양변에다가. 그럼 여기가 4의 k 플러스 1이 되고 4를 했으니까 12l 빼기 4가 돼. 얘를 3으로 묶으면 4l 빼기 1하고 뭐? 야, 뭐 잘못했지. 더하기지. 미안. 더하기죠. 1이 되고 여기 나머지가 1이 남아. 맞잖아. 3의 배수하고 1이 남아. 그럼 이 1을 다시 1로 넘기면 여기에 얘가 들어간다. 이해했나요? 이렇게 증명하면 돼. 그래서 봐봐. 걔가 뭘 했는지. 자, 뭐라고 써있어? 이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면 그렇지.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아 그래. 양변에 곱하기 4를 했대. 여기다가 여기는 아직 안 쓴 거야. 책에는 요거 없어. 책엔 이거 없어. 그치? 여기다가 한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지. 4의 k 플러스 1 빼기 4는 12l이 되죠.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1만 남겼어. 오케이. 4의 k 빼기 1, k 플러스 1 빼기 1만 남겼다고. 3위로 넘어갔잖아. 그럼 여기가 12l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3으로 묶으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났잖아. 여기서 얘 뺐더니 또 3의 배수잖아. 얘도 자연수 되니까. 그럼 거기 빈칸만 넣어보자고. 빈칸 넣어보자고요. 얘가 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 그 다음에 얘가 다가 되는 거죠. 끝났네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 정도는 쉬운 거고 그 밑에 다른 것들이 좀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 다음 페이지 있어요. 1804번이 되게 어려울 거야. 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갑시다. 등식보다 더 어려운 게 부등식인데요. 지울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K번째가 가정이 됐을 때 K 플러스를 넘어갈 때 무슨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처럼 이제 더하기랑 아니면 곱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실제 문제로는. 그런 게 나오면 죽는 거지. 자, 부등식 볼까요? 거기에는 이번에는 부등식. 시험 문제는 등식보다는 부등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까다로워요. 얘가 되게 어려워. K번째가 가정이 됐을 때 K 플러스 1번째를 보여주는 게 쉬운 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적. 자, 1807번을 한번 볼게요. 앞에 뭐 두 개는 되게 유명한 거라서 심지어 1805번은 교과서에 되게 많아요. 거의 교과서가 대부분 이 문제야. 1805번 아니면 그 뒤에 1810번 이런 거 있어요. 교과서에 대부분. 근데 1810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요. 터프라고 써있긴 하지만. 자, 7번 보죠. 얘는 자, 왜 다음은 4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4 이상의 자연수예요. 4 이상의 자연수라는 건 4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2의 n제곱이 4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치? 3 넣으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라서 얘가 더 크단 말이야. 4부터는 같고 그 다음부터는 크죠. 이거 나중에 뭘로 많이 푸냐면 미적분 가면 이거 함수로 해요. 이거의 그래프랑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해가지고 이걸로 풀어요. 그래프. 네, 4 이후로는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해보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맨 처음에 뭐부터 했니? 그쵸? n이 4일 때부터 했죠. 그럼 좌변은 16이고요. 좀 쓰세요. 여기도 4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우변 이렇게 성립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n이 4일 때 성립.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대신 여기다가 거기는 안 써있는데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써주시고요. 성립한다고 가정, 즉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얘라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자, 다시요. 또 노란색. 풀이에는 없는 노란색. 우린 이걸 계속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얘야.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린 좌변만 먼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양변에 뭘 곱한다라고 써있어. 뭘 곱하겠어? 2를 곱하겠죠. 이게 요거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야. 풀에는 없잖아 얘가. 근데 우린 이걸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지우면 되지.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 등식은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왔었어. 여긴 아니야. 부등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되죠?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2k 제곱보다는 크죠. 이렇게만 나와요. 그쵸? 그런데 지금 2를 곱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그런데라고 하고 뭐랑 뺐는데 뭐다 해서 0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여기 뭐가 와야 돼? 또 노란색을 쓸 거야. 이건 답이 없는 거다. 답이 없는 거잖아. 지우면 된다고. 근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라고? 여기가 이거면 된다. 난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게. 얘가 얘보다 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돼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었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졸고 있으니까 덥지. 잠을 깨봐봐. 시원함도 잘 거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에서 얘를 빼요. 밑에. 그런데라고 써야 돼 이거야.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 얘 빼.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게 k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심지어 이렇게 썼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라고 썼어. 근데 얘가 0보다 크죠. 왜? k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처음에 썼잖아요. 여기다가.
4 이상을 넣으면 얘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잘 봐. 얘에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 요게 이렇게 들어가죠. 얘 때문에. 그럼 맞잖아. 얘가 얘보다 큰 거니까 마지막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부등식은 항상 여기 나온 애랑 내가 보여줘야 되는 애의 차를 구해서 크다라는 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이가 다 이래요.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자, 이제 거기까지가 부등식이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꽤 까다롭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갈게요. 수학적 귀납법. 지금부터는 점화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수학적 귀납법부터 먼저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지웁니다. 부등식. 잘 들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신에는 이 수학적 귀납법 파트, 즉 점화식 파트가 막 옛날처럼 되게 중요해, 많이 나와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많이 줄기도 했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적 귀납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출 같은 거 보면 한 6학교, 5학교 중에 한두 학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랜덤인 거야. 뭐 선생님 등차 수열, 시그마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나? 아니 시그마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시그마는. 그렇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했던 더하기 빼기 지워지는 거? 그것도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야죠.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1, 3, 5 하고 여기 점점점 썼어요. 1, 3, 5 하고 저기 점점점을 썼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저 무슨 수열인지 보여요? 등차죠? 뭐, 홀수열. 맞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이거 일반항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이런 걸 물어봅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어디 가나 미친놈은 있고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애들이 어떤 애가 이렇게 하고, 선생님, 아니요, 저는, 그럴 리가요. 얘는 안 돼요? 알겠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야, 알겠어. 선생님 분명히, 그래. 알겠어. 하고 이렇게 쓰고 점점점 쓰겠죠. 그럼 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다라는 걸 깬 거죠. 그래서 수의 나열로는 절대 일반화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되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죠. 등차는 일반항 AN이 나올 때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얘가 전의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대. 또는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저게 점화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의 나열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 내가 이 얘기. 수열 문제는 일반항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근데 일반항을 준다는 건 걔가 목적이 아니야. 이 일반항을 가지고 네가 다른 걸 뭔가 풀어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일반항을 안 주는 이유는 수열의 목적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당연히 안 주겠죠. 불친절하다고 문제들이.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 주면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준다? 이렇게 주겠다니, 이처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1번 첫 번째 항 줄게. 2번 AN이랑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줄게. 뭐처럼? 얘처럼.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잖아요.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이걸 가져다 써먹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수열에 보통 잘 안 쓰죠. 요새는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화식 계열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점화식에서 등차 같은 경우는 요거 또는 여기서 얘를 뺐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랑 같더라. 다시 얘기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한 거랑 같아. 이게 등차 중항이죠. 저렇게 주는 게 등차 수열의 정화식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애들처럼 그냥 쭉쭉쭉쭉 다 줬어요.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선생님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뭐 91번 공차가 5네요. 92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93번 공차가 마이너스 2. 이거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만 되면. 그죠? 근데 당연히 그런 문제를 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를 주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만들어지게끔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정마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해갔더니 걔가 등차더라. 구해갔더니 걔가 등비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94번 잠깐 볼까요? 보세요. 이건 등차수열처럼 안 보이고 첫 번째 항이 100이래. 첫 번째 항은 주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야? 갑자기? 더하기네? 요거의 제곱이 4의 AN에 AN 플러스 1 더하기 16이래요. 이렇게. N 1, 3, 4번. 근데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점점 작아진대. 이렇게. 해보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제곱에다가 전개한 다음에 얘를 넘기면 암산해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들어가서.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점점 커지겠지. 얘 때문에 네, 공차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탕이 이거라면 그 1번은 끝났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목적은 뭐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오면 활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도 할만해. 등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야. 그 다음에 1700번까지 괜찮아요. 근데 1701번 봐봐. 수직선상의 중점이에요, 중점이에요, 중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72번 보세요. 702번 보세요. 이게 뭐 항을 빼고서 모두 중간 빠짐없이 순서대로 가져온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등차야 라고 하고 주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비로 갈까요? 등비 뭐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에다가 2를 곱할 거야.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이 나눴더니 항상 일정해.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로 n 플러스 2를 나눈 건 n번째로 a의 n 플러스 1로 나눈 거랑 같을 거야. 이런 얘기죠. 저 얘기, 저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뭐 없어요. 없어요. 다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 가운데 항의 제곱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게 이게 등비수열의 정화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뭘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갖다가 그냥 등비로 풀면 된다고.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심지어 거기 로그도 나와 있잖아. 1707번 보세요. 로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708번이에요. 708번은 뭐야? 등비라고 나와 있어. 근데 뭐 했어요? 곱했어요. 합을 하는 게 아니라 곱했다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자, 710, 711, 712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떤 애는 봐봐. 710번은 되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곱해,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곱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규칙이야. 그래서 여기 일반하기보단 자, 이 선생님 얘기 중에 잠깐 들어보세요. 요새 수열 문제에서 그런 문제 3학년 되면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선생님 수월 다시 한번 정리해준단 말이야. 좀 수학적 기납법이랑 정마식 해주잖아? 그럼 애들이 물어봐. 이거 모의고사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버릴게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근데 선생님 안 된다고 해요. 왜? 봐봐.
점화식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와요. 나오는데 잘 들어. 이 점화식 문제가 옛날처럼 되게 더러운 게 나오느냐? 아니요. 다 뺐어요. 빼라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고요? 내가 아까 매번 얘기한 게 뭐예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일반화하는 거고 규칙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냥 이런 식 하나 줄 테니까 아니면 이런 식 하나 더 넣을 테니까 니네가 나열해서 거기서 규칙을 찾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고 몇 개만 나열해서 찾아 니네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냥 나열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의 보면 알겠지만 몇 번째 항에 몇 번째 항까지 구하냐면 10을 넘지 않아요. 웬만하면 710번 10번째 항이죠. 노가다로 해도 돼요. 9번만 하면 되잖아. 어? 그치? 맞아요? 봐봐. 712번. 몇 번 했어? 10회 했다고요. 10번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화 식이 안 나와도 돼. 그냥 10번 하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내가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4개 반복돼. 이렇게 복수수처럼. 그거는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4개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4개 반복되는 거. 주기성이 있는 건 숫자가 커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점화식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보통 15를 넘지 않아요. 네? 아니면 그래도 규칙이 있어서 한 20몇 번까지 가던가. 그게 끝이야. 그거 노가다를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걸 버린다고? 거저주는 건데? 해야죠. 마지막에 풀더라도 해야죠. 풀 거 없을 때 풀어야지. 노가다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봐봐 709번 5번째 항까지야. 그냥 대입만 해도 들어가 나온다고. 4개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차 등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야 식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해봤더니 얘가 등차래, 얘가 등비래. 이것만 니네가 찾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노가다로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꿀이지. 아, 이렇게 내도 안 해? 하지 마 그럼. 난 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3학년 돼서 수학적 기능 꼭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저 안 할게요 선생님. 저 이거 못해요. 하고 아예 안 풀어요.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나오는 글을 제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노가다로 하면 풀린다니까. 하나 거저 준 거야. 근데 내신도 요새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노가다로 나오는 문제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노가다로 나오겠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주기성이 있거나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서 노가다를 하든 몇 번 시행해서 찾기만 하면 된다고요. 일반항 구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점화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몇 개만 더 하면 돼. 좀만 참아. 몇 개만 더 하면 남은 시간은 풀 시간 줄 테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점화식 옛날에 썼던 이거예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항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넣어요. 또는 요거를 우리가 bn이라고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를 뺐을 때 얘가 bn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차 수열이에요. 근데 몰라도 돼요. 개차 수열이라는 단어 몰라도 돼요. 이제 거의 잘 안 써요. 하지만 패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1, 2, 4, 7, 1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규칙 보여요? 안 보이지? 봐. 여기 1을 더했다. 여기는 2를 더했고 여기 3을 더했고 4를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 더한 애들이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뺀 녀석들의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저게 등차든가 등비던가. 이렇게. 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봐. 이렇게 쓴 거야. 첫 번째 항이 1이래.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1을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1과 2를 더했어.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1이랑 2랑 3을 더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규칙은 좀 이따 찾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저기는 갖고 올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fn이라고 하자고요. 얘랑 비슷할 거야. 방법은 예전엔
라고 했다고. 좀 이따 선생님이 시간 하나 줄 건데 외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알아야 돼. 자, 1을 넣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빼면 여기다 1 넣은 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넣으면 여기다 2 넣은 거.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넣으면 여기다가 3 넣은 거. 이렇게 가요. 규칙 찾아봐. 뒷번호 따라가죠. 뒷번호, 뒷번호, 뒷번호. 난 A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를 덜 넣을게.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싹 다 더하세요. 이렇게. 그럼 지워지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럼 여기는 AN이고요. 여기 빼기 A1이 나오고 여기 뭐예요? 싹 더하면 F1, F2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원래 있어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를 더해 라는 뜻이에요. 이거 봐봐. 맞잖아.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옛날에는 쟤들아 개차야 저거 외워 라고 했다고. 지금도 외우면 좋아요. 거기 써있어요. 2단계라고 한 식에.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봐봐, 여기. 그럼 여기 봐봐. 여기 n번째 뭘 것 같아? n번째. 맨 처음에 1이겠지. 잘 봐. 1일 때 1을 2일 때 1까지 더하고, 3일 때 2까지 더하고, 4일 때 3까지 더하잖아. 그럼 여기 n-1까지 더하겠지. 그럼 얘가 이거지.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되는 거야. 맞잖아.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요게 개차수열 또는 첫 번째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 보면 그냥 다 돼요. 근데 봐봐라. 봐봐. 웃기다. 몇 번째 항 구하라는 문제를 봐봐. 10 넘는 거 있나 봐봐. 봐봐. 14번. 첫 번째 항이 뭐냐? 13번. 7번째 항이 뭐야? 15번. 6번째 항이 뭐야? 16번. 5번째 항이 뭐야? 18번. 5번째 항이 뭐야? 에이, 이건 뭐 그냥 노가다로 해도 된다고요. 10 안 넘잖아.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봐, 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이걸 막 100개까지 내면 안 되지. 규칙을 찾으면 상관은 없지만요. 이게 뭐다? 더한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점화식. 이따가 하나씩 풀어봐. 선생님 하나 풀어줬잖아. 여기. 하나 풀어줬어요. 자, 두 번째 점화식은 뭐냐면 쟤랑 잘 비교해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번에는 AN에다가 FN이라는 걸 곱할 거예요. 저긴 더한 거, 여긴 곱한 거. 그럼 이런 얘기야.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어떤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곱한 거를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항 자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2로 가. 그 다음에 8로 가. 이렇게 갑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64로 가.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긴 뭘 한 거냐면 곱하기 1을 했는데 여긴 2의 제곱을 곱한 거고 2의 세제곱 이렇게 갔다니.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거기 나중에 이제 보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 풀어줄게요. 보세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여기다가 1을 넣어. 그럼 이거지. A1분의 A2. 1 넣었다. A2분의 A3. 2 넣었다. A3분의 A4. 3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1분의 AN까지 가서 여기다가 n-1을 넣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쫙 다? 이번엔 곱하세요. 자, 좌변에 곱한 걸 써볼게. A1, A2. A2, A3. A3, A4. AN-1, AN. 그리고요, 이쪽에는 F1, F2, F3 이렇게 곱하죠. 돼요? 그럼 여기도 저기 더하기 빼기가 지워지듯이 여기도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A1 분의 AN은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봐. AN이 첫 번째 항에다가 F에다가 1부터 계속 넣어서 n-1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규칙이 되게 뻔하잖아. 봐봐. 여기 더했잖아. 이렇게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째까지 더해. 곱했잖아. 첫 번째 항에다가 1부터 n-1까지 곱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봐봐. 다음 페이지에 지수가 많이 나오거든? 여기 1722번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첫 번째 항이 1이래. 근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9의 n제곱을 곱했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됐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선 공식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 지금 교과 과정은. 네가 해봐야. 네가 해봐.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자,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 여기는 이렇게. 자리가 나와? 요거를 이렇게 쓸게. AN분의 AN 플러스 1이 9의 n제곱이지. 이렇게. 쟤처럼 해보려고. 1을 넣어. 1분의 2는 9의 1제곱. A2분의 A3는 9의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A의 n-1분의 AN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싹 다 이쪽에 곱해. 이렇게. 왼쪽을. 돼요? 그럼 뭐가 남아? 여기랑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야? 첫 번째 항이 하필이면 1이네? 1분의 AN은 자, 여기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게 되잖아. 9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 더하기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건 뭐야? 또 지수 계산인 거야. 이쪽 곱하면 이렇게. 그럼 AN이 이렇게 돼요. 9의 2분의 n-1의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쓰면 3의 n-1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거기 뭐 있냐면 로그 있잖아. 봐봐. 로그. 로그 3의 A10이야. 그럼 여기다 10 넣으면 돼. 그럼 답이 45겠지. 바로 나와요.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되게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거예요. 어디서요? 점화식에서요. 봅시다. 자, 유형 5번은 분수식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수열 자체도 되게 일반화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이런 거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 풀면서도 규칙성이 생겨서 그냥 수열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속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분수 형태는 뭐냐면 여기에 조화수열이라는 애가 있어요. 수학에서 조화라는 말은 뭐냐면 역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어떤 수열 AN이 있어. 근데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등차야. 그럼 얘 이름이 조화수열이에요. 뒤집었더니 등차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패턴으로 나오면 1725번 쉬워. 1726번은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 수열 AN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쫀단 말이야. 오, 뭐야. 3의 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섭죠. 근데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뭘 하냐면 얘를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그 다음에 뒤에 거부터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 AN분의 1 더하기 3. 봐봐.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다음 수열 넘어갈 때 3을 더하면 돼. 이렇게. 그럼 등차죠. 그래서 헷갈리면 한 번 더 적어. BN을 내가 AN분의 1이라 해. 그럼 요게 BN 플러스 1번째 항은 BN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이잖아. 심지어 얘 때문에 첫 번째 항이 2야.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BN은 3n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났잖아. 일반항 A는 뭐야? 얘를 다시 뒤집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런 걸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봐봐. 유형 6번. 어느 적으시고. 여기는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패턴이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여러 가지 항이 있어요. 어떤 건 더하기 빼기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주기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노가다로 해본다고 이렇게. 근데 주기성이 있을 거라고. 패턴이 있을 거라고. 갑자기 되게 많은 거 물어보잖아. 거기 보면 2020학 물어봤잖아. 이건 주기성이 있는 거야. 패턴이 있던가. 패턴이 있는 건 큰 걸 물어봐요. 근데 나머지는 다 쉬워요. 7번째 항 뭐야? 뭐 2번째 항 뭐야? 3번째 항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시그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면 패턴이 일정하게 결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니네는 더 어려울 거야. 안 해보던 패턴이라서. 해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되게 많아, 유형. 뒤에도 많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는 것도 되게 많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갑시다. 요게 3번 점화식이에요. 예전에는 얘가 거의 점화식이 꽃이었어요. 얘가 다 했어. 이 3번이 모든 점화식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났어. 이걸 외워서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는 기억 못하고 이걸 외워서 다른 점화식을 풀었어요. 예전에는요. 한 12년 전만 해도요. 너무 예전이지.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야, 수학 너무 어려워. 좀 쉽게 바꿔. 라고 하면서 지원인 녀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3번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단은 선생님이 해볼게요. 거기 문자가 몇 개 없어서 P의 AN 플러스 Q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옛날에는 진짜 이 문제로 도배했었단 말이에요. 점화식이. 이 두께, 점화식 두께 이거 한 3배 정도의 문제집이었어요. 시그마는 거의 맞먹을 정도로 나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갔냐면 패턴으로 바뀐 거야. 문제가. 자,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 중요한 게 P가 1이 아니어야 되고 Q가 0이 아니어야 돼. 왜냐하면 P가 1이면 등차, Q가 0이면 등비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라는 거죠. 자, 일단 그냥 들어요. 보세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 알파가 P배의 AN 빼기 알파 형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돼요? 되셨나?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여기를 전개를 잠깐 해봐. AN 플러스 1은 P의 AN이고 얘가 넘어와서 여기 알파 빼기 P 알파가 될 거야. 그럼 얘가 Q잖아. 이렇게 얘가 Q잖아. 따라서 알파로 묶으면 1 빼기 P의 알파가 Q야. 그래서 P가 0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거야. 따라서 알파를 구할 때 1 빼기 P분의 Q로 구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비교해서 P, Q를 알파를 구하기도 하고요. 이따가 숫자 보여주면 제가 설명해 줄게. 이게 나중에 미적분할 사람들은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 알파를. 요새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식을 갖다 쓸 건데 요식을 가져다 쓸 때 여기서 치환을 하나 해요. BN이라는 걸 AN 빼기 알파라고 쓸 거예요. 그럼 제가 요 녀석은 B의 N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요게 P의 요게 는이죠. 는 P의 BN이 되죠. 이렇게. 요게 BN, 요게 B의 N 플러스 1이니까요. BN이 뭐가 돼요? 등비가 되죠. 1번은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해줄게. 이 상태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거 안 풀 거야. 문제 3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항이 2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는 게 낫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배의 an 빼기 1 이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될까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2고 Q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아하. 빼기 알파가 2배의 an 빼기 알파 이렇게 바꿀 거예요. 책에도 요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2의 an에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얘랑 비교했을 때 알파가 1이네 라는 건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알파를 이렇게 구해준다고. 알파는 2니까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1이니까 1은 2배의 an 빼기 1 이렇게 쓰자고요. 해봐. 여기 2 넘어가고 1 넘어갔으니까 맞지? 이렇게 만들자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bn을 요거로 잡자고. an 빼기 1이라고. 그럼 여기가 다음 항. 2배의 전항. 그럼 얘는 등비라고. 근데 얘를 여기다가 주면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b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bn이란 녀석이 2의 n-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따라서 an은 이거라고. 돼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잘 들어봐. 왜 저렇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쓰는 게. 잘 봐. 자, 노가다로 해보게. 여기가 n, 여기 an이랑 여기 bn이 있어. 1, 2, 3, 4 해서 여기 n번째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이 2라며. 그럼 여기다 넣어. 2를 넣었다? 그럼 여기 3이지. 이렇게. 3을 넣었다? 그럼 여기 5네. 맞아요? 5를 넣었다? 그럼 여기 9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점점점. 모르겠지.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뭐 했어? 이리로 넘어갈 때? 뭐 하래? 하나 빼랬지. 하나씩 빼봐. 1, 2, 4, 8. 알겠어. 여기 이거야. 다시 올라가면 뭐 하라고? 1 더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을 뺐더니 등비더라. 라는 얘기죠. 요게 3번 점화식이에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것도 노가다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744번이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건 솔직히 그냥 노가다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온다면.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근데 문제는 뭐야? 잘 봐. 문제는 유형 8번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주면 좋은데 안 줄 거라고. 실생활이 활용이야. 거기 있는 식을 가져와서 이 식이 나와야 돼.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거 갖다 문제를 풀어요. 소금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어려워? 네, 1745번 하나 풀어줄게. 봐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식만 만들어 보자고. 다시 얘기해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식을 만들어봐. 이런 문제. 예전에는 점화식이 나왔어. 니네가 풀어. 이게 아니야.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상황을 줘. 점화식을 만들어봐. 자, 8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에서 이번 주부터 매주 말에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의 4분의 3을 버려요. 그 다음에 20을 다시 채워요. 그러면 n번째 주 주말에 수족관에 남은 물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럼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 그럼 4분의 3을 버리라는 건 얼마를 남기라는 거야? 4분의 1을 남기라는 거지. 그럼 한 번 시행해볼게. 그럼 A1은 얼마냐면 80에 4분의 1을 남기고 거기다 20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야? 40이지. 이게 A1이야. 3에 3 버리려면 남는 걸 생각해야지. 그럼 생각해봐. 이직거리를 계속했어. 자, 점화식 찾는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 이직거리 계속했어. 그럼 n번 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AN이 남았겠지.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번으로 넘어가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 이 얘기가 전에 있던 애에 4분의 1을 남기고 거기다가 20을 넣으래매. 끝. 끝. 답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이건 쉬운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소금물, 물 섞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걸 찾는 게 이제 미션이 된 거야. 이걸 푸는 것보다 이 활용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다음 건데, 진짜로. 자, 그 다음부터는 유형 구분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주기를 활용한다니까. 얘는 패턴이 돌아요, 계속. 한 5개, 6개 돌다가 다시 원상태로 와. 그러고 나면은 시그마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몇 개만 노가다로 계산하면 된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6개가 주기야, 6개 구한 다음에 계속 돌려. 8개가 주기야, 8개 계속 구한 다음에 돌려. 이게 주기성이 있는 녀석이에요.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이 주기성을 한 번 더 넣는 게 30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주기성을 제대로 넣었어. 봐봐. 1760번 봐봐. 가만 보면 뭐야? 가. 등차야. 근데 가를 잘 봐야 돼. n이 1, 2, 3하고 점점점이 아니라 5까지만 있어. 그럼 5까지만 등차야. 그러면 6번째 항은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몇 개씩 돌아? 5개씩 도는 거야. 주기성. 이해했어요? 맑게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이 4지. 세 번째 항이 7일 거고, 네 번째 항이 10. 다섯 번째 항이 13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섯 번째 항이 다시 1로 간다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럼 걔네가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겠지.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수를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가에서 몇 번째까지 돌고 있는지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11은 SN이 또 들어가 있어, 여기. 근데 저번에 우리 했거든요. 합이랑 AN이 포함되어 있는 점화식. 이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수학 진압적 정의 활용 문제들만 나옵니다. 계속. 피보나치 수열은 원래는 되게 어려운 건데 유형 13이요?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한 피보나치 수열만 노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노가다로 푸셔도 돼요. 얘네들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노가다로. 봐봐, 거기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니네가 진짜 어려워할 유형이 유형 14일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요거랑 이 점화식 만드는 활용 문제랑 유형 14에 있는 도형 문제나 아니면 상황에서 만드는 점화식 규칙 찾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규칙성의 일반화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패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로만 나오면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다 활용 문제야. 다 활용 문제. 그거 알잖아? 그럼 야, 이거 활용 갖다가 그걸로 만들어봐. 다 이거야. 모의고사가 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도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미. 그래서 나 진짜 죽어라 막 정화식 외우고 일반항 찾는 거 하고 했는데 결국 실생활 문제에서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식 못 만드니까. 일반항 안 나오니까. 정화식을 못 만드니까. 문제 못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니네 활용 문제 되게 싫어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자,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있는 유형 푸시면 됩니다. 다 풀어야 돼. 금요일까지.